언어지연, 자폐, 그리고 지적장애, ADHD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선생님, 그 앞 챕터에서 그 아이들에게 즐거운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개입을 할 수 있는 놀이 방법 있을까요? 물론 있죠. 네, 지금 여기 튜브 손수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애기들 하나, 저도 하나. 애기들 딱 태어나면 저희 뭐 제일 많이 해주죠? 까꿍놀이 제일 많이 해줘요. 까꿍놀이가 영유아시기에 가장 중요한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부모와 먼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는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엄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어졌는데 아직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숨길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해서 숨기는 거예요. 없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죠? 진짜 없어지는 줄 알죠. 근데 있네? 오. 요런 물건으로도 까꿍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없어진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숨겼어. 근데 우리 애들한테 저기 뭐 있지? 한번 시키고 하나를 빼. 그리고 다시 했을 때 하나가 없네? 뭐가 없어졌지?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는 상자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집에 장난감 많잖아요. 피규어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장난감 까꿍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영속성도 키울 수 있지만 장난감들이 다 뭐를 가지고 있죠? 색깔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 촉구라던가 인지 촉구들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기들은 까꿍놀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커서 한 3, 4세 아이들한테 하면 좋은 놀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조금 더 크면 저희들은 촉감놀이를 추천해요. 3, 4세 아니면 뭐 2, 3세? 요즘 막 가루야 놀자 이런 데 많아요. 그런 게 바로 촉감놀이거든요. 근데 이제 촉감놀이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치우지? 네. 기억납니다, 저도.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김장 매트나 김장 비닐 아니면 플레이 그렇죠. 매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쌀뻥튀기, 미역, 두부 아니면 밀가루 같은 걸로 놀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촉감놀이를 해주면 아이들이 감각적 예민성이 확 떨어집니다. 요즘 애들은 어머니들이 너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뭐만 놔도 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이전에 다 해봤거든요. 근데 또 요 촉감놀이 할 때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어요. 빵 던지면 어떻게 되죠? 멘붕이죠. 매트 안에서만 해야 돼요. 뭐가 규칙이 생기죠?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제한과 규칙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불편할까요? 전혀. 나는 이거 만져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촉감놀이를 하면 감각적 예민성도 낮춰줄 수 있고 제한과 허용의 범위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어떤 놀이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와, 풀 찢고 부러워요. 놀았어요. 아빠 부모님 밭에서 일하시면 저는 돌 가지고 풀물 내고 막 그걸로 옷 물들인다고 해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허용과 제한이 생기는 거죠. 사실 풀 찢는 것도 나름 보면 촉감놀이에요. 내가 풀물을 만들어서 옷을 물들였잖아요. 네, 근데 다음엔 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가루처럼 털리고 나서 배웠죠. 허용 범위가 옷에 묻히는 건 안 되는구나, 찢는 것만 되는구나 배우는 거죠. 그 허용 범위를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준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보통 이제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이 정도 선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말 안정감을 주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앞으로 커갈 그 모든 환경들이 다 허용과 제한이 함께하는 곳들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설정해주고 허용을 줌으로써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주고 잘 지켰을 때 칭찬해주면 당연히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적응도 더 원활해지겠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치료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언어 치료라고 해서 막 크진 않아요. 그쵸. 그냥 자극제를 잘
매체를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저희 요 손수건 활용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오. 요거는 아무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림 있는 투유 모유 손수건을 드릴게요. 어. 짜잔! 요렇게 있고 다 같은 문양이니까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알록달록한 친구들 나오잖아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꺼냈을 때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하게 하는 것조차 이미 언어 촉구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걸 그림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와, 이 책에 어떤 게 있어? 라고 질문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죠. 엄마랑. 네. 상호작용을 하는 네. 거죠. 의사소통하는 거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촉구 개입이거든요. 다르게 보면 책 읽기도 되고 이야기 만드는 것도 되고 노래 부르는 것도 되고 더 나아가면 역할놀이도 언어 촉구의 하나겠죠. 놀이랑 언어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엄마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죠. 역할놀이는 정말 집중력은 물론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향상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할놀이가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상대방도 신경 써야 되죠. 내 놀이도 해야 되죠. 주제도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반응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대처 능력, 이야기 구성 능력,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사회적 능력 쭉쭉쭉 다 늘릴 수 있는 게 역할놀이예요. 그래서 재미없어도 끝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들어와! 조디지! 와, 저 우와. 진짜 안녕! 자, 우리 주아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 주아 한번 좋아요. 인사해보세요.